저는 불안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불안을 어떻게든 케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안. 제가 어디를 가든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고민이 하나 왔는데 이 고민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 직장인입니다. 어느덧 3년차가 됐는데 뒤돌아보니 저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걱정돼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혹시 진로를 잘못 선택한 걸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서 잠도 못 자요. 이런 기분이 들 땐 어떻게 멘탈을 다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리고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불안은 숙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딱 하나야. 메뉴가 딱 2개야. 그럼 우리가 약간 마음이 좀 덜 불안하죠. 근데 메뉴가 한 30개 있어. 우리가 먹으면서 자꾸 메뉴판을 봐요. 아, 더 맛있는 걸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괜히 막 옆에 다른 사람들은 뭐 먹나 막 되게 막 봐요.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의 숙명이다, 불안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이 세계가 닫혀있는 세계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열려있는 세계라서 우리가 더욱더 불안해한다. 그리고 20대, 30대가 인생을 통틀어서 오히려 가장 불안해한다. 왜?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불안에 대한 어떤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 독자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길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안 불안해 보이나?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죠. 제가 예전에 좀 멋져 보이는 언니들, 멋져 보이는 선배들 아니면 좀 단단해 보이는 어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불안해 보이지 않아서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불안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격적으로도 좀 예민한 면도 있고 그리고 생각이 되게 많아요. 항상 마음이 너무 해야 하는 성격. 그래서 잘 되어도 이 잘됨이 계속 잘 될까? 못 되어도 나는 끝났어. 뭐 이런 고민도 되게 많고 불안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이 자기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당신 어떻게 사회생활 하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이렇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보통 사회생활 할 수가 없다. 너무 신기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별명이 뭐예요? 봉태일이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미리 막 사전에 준비를 막 해놓는 거야.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래서 왜 보면 불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망할까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방이 무겁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방에 막 이것저것 싸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방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저는 절대 작은 가방 안 메요. 불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불안은 현대인의 숙명이자 누구에게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불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불안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겠죠. 또는 그 불안을 어떻게든 내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불안이 오는 그 자체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불안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 건 아니지만 불안이 찾아왔을 때 저를 미워하지는 않게 된 거죠. 왜 또 이렇게 나는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난 정말 약한 인간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요즘 조금 덜 하더니 조금 더 요즘은 좀 힘들게 하네 라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 스텝.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번째, 불안할 때는 내가 한 일 때문인지 아니면 하지 않은 일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일 때문이면 별로 불안해봤자 의미가 없어. 왜? 이미 내가 했는데 뭐. 고민을 해봤자 어떻게 되지 않아.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 땐 빨리 떨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일이야? 아니면 해야 되는 일이야? 할 일이야? 이걸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이미 내 손을 떠나갔어. 할 일에 대해서나 집중하자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게 할 일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때문에 불안한데 할 일이지만 안 해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할 일인데 제대로 안 해서 불안한 건지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걸 자세히 보면 할 일임에도 안 하고 있어서 불안한 게 70% 80%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다? 한 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내 손을 떠났으니 불안해봤자 어차피 되는 게 아니니까 나를 달래주고 할 일이라면 일단은 작은 거라도 하고 있는다. 작은 거라도. 안 그럼 그 불안에 휩싸여서 불안이 나를 압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생각에 압도되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려요. 그냥 이 불안이라는 감각에 내가 휩싸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체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지? 할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나? 안 해서 불안한 거구나. 안 해서 불안한 거니까 뭔가를 해서 이 불안을 조금 낮춰야겠다. 내 스스로에게 나를 달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뭐냐면 고민 같은 것들, 불안 같은 것들을 또 한편 글로 한번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써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왜 써보면 좋냐면 생각만 할 때는 그 불안의 정도나 강도나 내용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실제 그 자체보다도. 근데 그걸 써보잖아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 같아서 남의 얘기 같은 걸 보면 그 고민이 조금은 작게 느껴져요. 이직에 대한 고민이네. 연애에 대한 고민이네. 그걸 딱 객관에서 딱 한번 보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져요. 마지막으로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안의 정도가 누구에게나 비슷하진 않아요. 불안한 건 누구나 똑같지만 굉장히 그 불안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이 자꾸만 자기를 너무 압도해서 일상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 불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불안에 그렇게까지 휩싸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한 전자의 경우에는 저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의식적으로. 왜냐면 혼자 있거나 몸이 바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참 재밌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의식적으로 몸이 약간은 바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 바쁘다는 게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일부러 일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제 몸이 너무나 막 풀어져 있게는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은 채 가만히 누워 있거나 혼자 웅크리고 있으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몸을 조금 움직여준다면 불안에 휩싸여 있는 감정이 조금은 옅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너는 10년 뒤에 뭐가 돼 있을 것 같아?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 뒤에 난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이랬어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애 네가 처음이야. 아니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내가 뭐가 돼 있을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 물론 불안하지. 너무너무 불안해. 근데 불안하지만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배우고 불안하기 때문에 꾸준히라도 뭔가를 쓰고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어쨌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뭐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나는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막 뭐가 돼야 돼. 나는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러면 오히려 더 불안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일단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는 뭐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에게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저를 보았을 때 작가님은 되게 엄청 여유가 많아 보여요. 엄청 하나도 안 불안해 보여 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일 거예요.